자, 2022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엄청 어렵다는 아닌 것 같고 기초적인 또는 많이 활용되는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조금 시험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기초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쌤 개인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에 3분의 2제곱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3의 세제곱이니까 27의 3분의 2제곱은 결국은 3의 세제곱을 3분의 2제곱 한 것이랑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3의 제곱으로 표현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로그 3의 18 마이너스 로그 3의 2의 값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로그의 기본 로그 3의 18 마이너스 로그 3의 2라고 주어졌는데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로그 3의 18 빼기 밑이 같은 로그죠. 밑이 3, 3으로 같은 로그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로그 3의 9라고 되면서 2라고 나오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12 코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은 이라고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건데, 얘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되면서 각변하는 파이니까 코사인 그대로 가고 3분의 파이가 되고, 부호만 판단해 주면 되는데 3분의 4파이가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여기에다가 12배 해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A3은 6이고 A3은 6이구나 라는 거. 얘가 6이고 A4가 있는데 거기다가 A4가 있는데 거기다가 3을 곱한 숫자가 A6이 된다는 것을 보면 등비수열이니까 다음 항이 되려면 공비인 R만큼 곱했을 거고, 여기다가 한 번 더 R을 곱해주면 A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4에다가 A4라는 네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공비를 두 번 곱해주면은 A6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바로 R제곱이 3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공비가 양수 루트 3이다 라는 거 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내가 그게 필요한가 차근차근 판단해보면 3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건 A3이 알고 있으니까 일로 갈 때 R 한번 네 번째 항이 되려면 다섯 번째 항이 달라도 R 한번, 여섯 번째 항도 R 한번, 일곱 번째 항도 R 한번, 여덟 번째 항도 R 한번, 아홉 번째 항도 R 한번 곱해준다면 결국 세 번째 항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 R을 여섯 번 곱해주면 아홉 번째 항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 등비수열의 정의가 된다라는 거. 여섯 번을 곱해주면 A3에다가 R에 여섯 번을 곱해주면 A9가 된다라는 거. 근데 R의 제곱이 9니까 R의 여섯 제곱은 3의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27과 6을 곱해주는 것이고, 그럼 81에다가 곱하기 2니까 162가 정답이 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보면은 그래프는 주어졌고,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극한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x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건데 왼쪽에서부터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따라가주면 극한값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의 값은 2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의 좌극한을 구하자.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간다는 것이니까 차근차근히 그래프를 따라가주면 극한값이 1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값이 30이다 라고 주어졌다 라는 거죠. 물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을 써도 좋지만 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 요거 5개 항을 더한 게 30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징적인 건 바로 등차 수열이니까 보다시피 얘네 둘 더한 것은 또 등비 중앙이 등차 중앙을 생각해주면 이 A3이랑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똑같이 A4와 A5여도 A2와 A4를 더해주면 역시 중간인 A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즉 A2 더하기 A4라는 건 2A3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총 왼쪽에 있는 항들이 얘네 둘 더한 게 2A3, 얘네 둘 더한 거 2A3, 중간에 A3이 있으니까 총 5A3이 30이다 라고 찾아주면 A3이 6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 문제에선 A2와 A4를 더한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A3의 2배니까 12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이렇게 되어 있죠. 부채꼴 넓이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기본 공식들 좀 기억해 줘야겠네.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다라고 줘줬는데 호의 길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지? R 세타라고 구했었다라는 거. 그럼 호의 길이는 파이, R은 몰라, 세타는 6분의 파이니까 반지름 R이 6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써주면 2분의 1 R은 6, L은 파이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3파이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함수 y는 로그 3의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4,0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네. 그럼 무슨 말이야? 로그라는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의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 놨더니 얘가 4,a라는 점을 지났다라는 거. 그럼 원래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지나는 거다? a,4라는 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점 알고 있네?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거. 로그 3에 2a 플러스 1의 값이 얼마? 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a가 아니라 2a 플러스 1 진수는 밑에 로그 값 거듭 제곱만큼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2a가 81에서 1 빼니까 80 나오면서 a 값은 40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AB 선분의 길이는 3, BC 선분의 길이는 6이라고 인 삼각형이 있고, ABC 요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얘기하면 사인 세타가 9분의 2 루트 14인 걸 알고 있을 때 맞은편에 있는 이 AB 선분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변과 요각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지만 맞은편에 있는 길이를 구하자 이러면 뭐 써주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 B, C 있으면 여기가 C각이라 얘기하면 요 세 개 알고 있으면 맞은편에 있는 요각에 대한 코사인과 두 변을 알고 있으면 맞은편에 있는 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거든요. 그럼 다시 맞은편, 내가 구하고자 있는 선분의 맞은편에 있는 각의 코사인 알아내야 되는데 그 각에 대한 사인 알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코사인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찾아주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81분의 4 곱하기 14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14에 4 곱해주면 56이네. 81에서 56 빼주면 한 번 더 빼주자. 5 7, 25 이렇게 되네요. 루트 81분의 25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9분의 5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끝난 건 아니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곱하기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9분의 5다 라고 계산해주면 된다. 약분해주면 3약분, 3 한 번 더 약분해주면 9, 36 빼기 20 45에서 2 빼니까 25가 나오네. 요 선분의 길이는 5구나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코사인 값을 쌤이 별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1사분면 세타가 1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사실 코사인
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나와줘야 되는데 1사분면 가기 때문에 양수만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만 쌤 바로 적은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의 9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딱 요걸 보면 보여야 되는 거죠. 뭐 부분 분수라는 거. A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의 1 가로 열고 AK 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여야 되는 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웃한 두 항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인 D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적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D분의 1 AK분의 1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D라고 하는 것은 K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주면 되겠죠. 물론 문제에선 공차가 3이라고 있겠으니까 3분의 1 나갔고 K가 1 들어가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K에다 2 들어가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3 들어가면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K에다 10 넣어주면 A10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중간 항들 이걸 다 더해주면 중간 항들이 쭉쭉쭉 소거되는 모양 나오면서 정답은 3분의 1에 A1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A1이라는 건 첫째 항은 1이라고 줘졌으니까 3분의 1에 1 마이너스 있을 것이고 A11 찾아줘야 되는데 A11이라는 것은 첫째 항 A1 플러스 10D 이렇게 표현되겠고 첫째 항은 1이죠. 그리고 공차 3이라 했으니까 30 나오니까 3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31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1분의 30 표현되면서 31분의 10이다 이렇게 찾아지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부분 분수꼴 우리 시그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웃하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웃한 두 항이 공차가 표현된다라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로그 4의 x 위의 점 a와 그래서 로그 4의 x 위에 있는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x 위에 b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a점의 y좌표가 1이래요. y좌표가 1이란 거 알고 있으면 y에 여기다 1 넣었을 때 x가 얼마냐 했더니 4란 거 찾을 수 있으니까 a점의 좌표가 4,2구나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삼각형 OAB란 요 삼각형을 x축이 2등분하고 있대요. 그래서 쌤은 여기 초록색 선을 쭉 그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검정색으로 OAB를 좀 칠해볼게요. OAB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삼각형이 보다시피 요 초록색 선에 의해서 2등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삼각형이 쪼개지냐 했더니 위에 요렇게 빨간색 삼각형 색칠하지 말까? 다시 칠해줍시다. 빨간색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파란색 삼각형으로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눠졌어. 초록색 선에 의해서 나눠졌다는 건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나니까 특징적인 건 뭐냐 했더니 바로 이 O점에서부터 여기 만나는 X축과 AB 선분이 만나는 요 검정색 다시 진하게 좀 더 진하게 굵게 만들자. 요 선이 어떻게 보면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라고 생각해주면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요 점을 C라고 이름 붙여주면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A점에서 X축까지 수선에 발 내려주는 요 친구가 높이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B라는 점에서 X축의 수선에 발 내리면 요게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건 두 삼각형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삼각형의 넓이 같다는 거 밑변을 똑같이 냅두면 요 높이들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주면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되죠. B점이 3,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서 그러면 선분 OB의 길이죠. OB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표현될 테니까 루트 10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2의 AN 분의 AN 플러스 1이 2분의 1이다 라고 줘졌으니까 로그랑 뭔가 수열이 되게 섞여 있으니까 겁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진수는 밑에 로그 값의 제곱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니까 AN분의 1 AN분의 AN 플러스 1이 2의 2분의 1 제곱 즉 얼마? 루트 2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식은 우리 귀납적 정의하면서 꼭 봐야 되는 식이죠. AN 플러스 1이라는 게 루트 2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항이 되려면 그 전에 있는 항에다가 루트 1을 곱한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죠. 무슨 말인지 했더니 A1이 있고 A2라는 숫자는 A1에다가 루트 1을 곱한 숫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A3라는 숫자는 A2에다가 루트 1을 곱한 숫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n에다가 1 넣으면 2가 되니까 A2는 A1에 루트 2 곱한 거 n에다가 2 넣으면 A2는 루트 A2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A3이 된다. n에다 3 넣어주면 A3에다가 루트 2 곱한 게 A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요 식이 무슨 수열이다 라고 주어진 거구나. A에는 등비 수열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거기다가 공비가 얼마인? 루트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첫째 항이 없긴 하지만 공비가 주어진 등비 수열이 주어졌고 공비가 루트인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고 n항까지 합을 SN이라 얘기해서 S6분의 S10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S6이라는 것은 선생님 R을 루트이지만 그냥 R이라고 쓰겠습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12번째 항까지 합은 R-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요거를 나눠주자 이런 얘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R-1 분모 있는 R-1 R-1 첫째 항 약분하고 남는 게 R의 6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R의 6제곱 마이너스 1 R의 6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또다시 약분 내면서 결국 주어진 식은 R의 6제곱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R의 공비인 R이 루트인 걸 알고 있으니까 R의 6제곱이라 하는 것은 2의 2분의 1제곱의 6제곱 즉 2의 세제곱인 8이 될 테니까 답은 9라고 얘기하면서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납적 정의에서 우리는 당연히 등차 등비의 수열을 우리 연락에 배웠는데 귀납적 정의, 등차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모르면 안 되겠죠.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게 R 이렇게 표현될 거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두 항을 뺀 게 공차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등차 등비 수열의 기본적인 귀납적 정의가 된다라는 거 기초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 로그 때문에 겁나 보이지만 겁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첫째 항이 2분의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아까 방금 12번에서 귀납적 정의 등차 등비는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다라는 건 귀납적 정의에서 직접 넣어가면서 우리 항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1이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A2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A1이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생각해주면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A2는 얼마구나? 2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해주면 되겠죠.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a3은 나오는데 마이너스 있고 a2-1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a2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고 2-1분의 1, 즉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3이란 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a4라는 것도 구해봐야겠죠. 위에 좀 지워주고 a4라는 것을 n에다가 4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3-1분의 1 이렇게 표현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 이런 형태 앞에 마이너스 있고 그러면 얼마? 2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끝났죠. 뭔가 난 다시 2분의 1 넣으면은 우리 아까 어떻게 a2를 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모양으로 나타날 테니까 요 모양이 반복되는구나. 요 숫자 2분의 1, 2, 마이너스 1 요 숫자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숫자들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요 숫자들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인 건 요 숫자들이 반복되니까 난 3개씩 좀 끊어서 더하면 일정한 숫자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3개까지 더해주면 결국은 S3이라고 표현될 건데 얘는 얼마? 2분의 3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엔 A6까지 더해주면 요게 2배 되니까 A6까지는 3이구나 라고 찾아주면 될 것이고 9까지 더해주면 또다시 여기다 2분의 3 더하는 2분의 9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도 계속 적어볼게요. S 얼마? 12까지 또 3개 더해주면 여기다가 2분의 3 더해주는 거니까 2분의 12 즉 6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3개 더 더해줍시다. S15까지 더해주면 여기다가 또 2분의 3 더해주는 것이니까 12에다 3 더해주면 15 2분의 15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또 한 번 더 3개 더하자 18 되겠죠. 그럼 2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고 즉 9가 되는 거고 S21까지 해주면 얼마? 2분의 21까지 가겠죠. 보다시피 3개씩 끊어 더하니까 2분의 3, 2분의 6, 2분의 9, 2분의 12, 2분의 15, 2분의 18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분의 2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3개를 더하면 S24가 될 건데 얘는 12가 되겠죠. 11보다 넘어갔네. 계속 양수들을 더하고 있으니까 11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더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S22라는 건 S21에다가 뭐 더해주면 돼? 21까지 하면 3까지 세 번째 항까지 반복된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거니까 2분의 1이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더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2분의 22 즉 11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m 값은 얼마구나. 여기죠. 왼쪽에 있는 거죠. 22가 된다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랑 관련된 문제인데 반복되는 모양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올해 2023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둘 다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그리고 반복되는 형태, 그 다음에 합하는 형태에서도 반복되는 모양 개수만큼 좀 끊어서 더해주면 훨씬 합하는 게 좀 수월하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6인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부채꼴 OAB가 있고 선분 AB의 길이가 8루트2다라고 줘줬고 부채꼴 OAB의 코 위에 한 점 A가 있다라는 거, P가 있다. 그래가지고 BAP라는 요각도 여기죠. 요각도는 90도보다 크다라는 게 주어졌죠. 나 모르니까 세타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엔 AP 선분의 길이 비대 BP 선분의 길이 합하면은 3대 1이 되니까 길이 몰라? 얘를 K라고 두면 얘는 3K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BP의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K라 놓은 K 값이 얼마일까? 라고 찾아주면 될 것이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럼 K 값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했더니 잘 고민해보면 그럼 K 값 알고 있으면 두 변의 길이를 다 알게 되는 것이니까 난 어쨌든 보면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보면 모른다? 한 변의 길이를 찾아내자. 근데 보다시피 세 변의 길이를 그럼 다 알고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K 값을 알면 그럼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 그러면 P점에 대한 코사인, 여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값을 알아내려면 사인이든 코사인 둘 중에 하나라도 알아내면 될 것이고, 지금 나머지 두 변 모르니까 코사인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럼 나머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맞은편의 길이 8루트 2는 2r이다. 또는 나머지 사인 b분의 맞은편의 길이 3k 이런 걸로 돼야 되는데, 여전히 맞은편에 있는 길이들 각들 전혀 모르니까 열로 쓸 수 없을 것이야, 얘네들은.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될 건데, 문제에서는 쌤 외접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 참 좋은데, 이 문제 굉장히 좋은 게 부채꼴이라고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부채꼴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외접원이었다는 거. 삼각형 BABP를 지나는 외접원의 일부분이 바로 이 부채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사실상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6이라고 사실상 주어졌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주어진 게 있었네 라는 거. 부채꼴이라고 주어지니까 호의 길이는 r세타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채꼴이 외접원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또는 원의 일부다라는 생각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인 세타는 12분의 8 루트 2라고 나오니까 3분의 2 루트 2구나 라고 찾으면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하면은 3분의 8 나오니까, 9분의 8이죠 나오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세타가 90도보다 크다, 둔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 즉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 알아냈죠. 코사인 알지, K값 알면 이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은편의 길이인 8루트 2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나머지 길이의 곱셈,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된다는 거죠. 정리. 10k의 제곱 플러스로 꽂혀주고 3 약분해주면 결국 12k의 제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얘는 88에 64 곱하기 2 이렇게 표현되겠죠.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해놓고 2 약분해주면 6, 2 한 번 더 약분하면 3, 2 약분하면 32가 되겠죠. 그러면 k제곱이 3분의 32, K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길이를 K라 얘기했으니까 루트 3분의, 여기는 4 루트 2니까 3분의 4 루트 6이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BP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자, 즉 K를 구하자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채꼴이구나 해서 R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것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뭐구나, 부채꼴이라는 건 원의 일부다라는 거. 쌤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뭐 구해야 될까? 여기도 보면은 BP의 선분의 길이를 알아내자 했는데, 사실상 BP의 길이를 알아내려면 어쨌든 두 선분의 길이를 다 알아내는 형태가 되면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 변의 길이가 다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건 여긴 주어졌고, 어떻게 보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는 알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하면 나머지 변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코사인 각 하나가 필요하구나. 코사인 각 하나 구하려면 내가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못 구하죠. 왜? 난 얘를 모르니까. 그럼 나머지 쓸 수 있는 게 사인 법칙, 또는 뭐 삼각함수 정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에선 사인 법칙 쓰려고 했더니 역시나 나머지 두 변 몰라, 각도 몰라. 그럼 쓸 수 있는 건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주어졌냐? 주어졌었다.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직접 해보고 고민해보고 뭐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활용 문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민이 필요하다. 나 뭐 구해야 되지? 답지 보면은 절대 그 고민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직접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AK가 31일 때
SK 플러스 12, 64를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K에 대하여 SK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이 문제를 구하려면 나 뭐뭐 찾아내야 될까 했더니 SK라고 구하려면은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K 2A 플러스 K 마이너스 1D. 근데 D는 알고 있네 2인걸. 이렇게 써주면 결국은 첫째 항값과 K값 둘 다 구해야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난 주어진 조건 가지고 첫째 항과 K값을 찾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AK가 31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K-1D를 한 값이 3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D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A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31이니까 얘가 33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K 플러스 10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공식 잘 써줘도 좋지만 우리는 공식 알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2분의 K 플러스 1 있고 A1 더하기 AK 플러스 10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AK를 알고 있으니까 AK에서부터 AK 플러스 10까지는 몇 개 항이 사이에 있다? 10개 항. 그러면 10D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1 플러스 10D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K 플러스 1 있고 31 더하기 10D다 이렇게 표현해 준 요 값이 얼마? 640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A1 빼먹었어. 그러면 D가 2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쭉 D가 2야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니까 A1, K 막 다 있으니까 요거 푸단 쌤이 원래 풀었었던 대로 해야겠다. 바꿔볼라 했더니 이게 더 지저분해지네. 요거 말고 그러면은 공식에 의해서 2A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9D 이렇게 되겠죠. SN이면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2 약분해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이 얼마? 640이다. 그럼 양쪽에 있는 2 약분해주면, 분자에 있는 2 약분해주면 K 플러스 1, 그 다음엔 A 플러스 K 플러스 9, 요 값이 640이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자 2개씩 2개니까 분명히 해결이 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는 K에 대한 2차식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쌤 AK라는 게 33-K라는 거 이용해서 대입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 K 플러스 1 그러면은 42 마이너스 K라고 되는 거죠. 요게 640이다 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 쌤 10인데 왜 1 적어놨노? 10이죠. K 플러스 10. 자, 요게 64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 하면 될까? 방정식 풀어야겠지만 숫자 잘 넣어줘도 좋거든요. 여기 10 넣으면 32, 여기 10 넣으면 20 되겠죠. K에다 10 넣으면 32 곱하기 20, 640 딱 나오는구나 라는 거 찾으면 K가 10인 걸 찾을 수가 있고, 요거를 여기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0이 33이니까 A가 13인 것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찾았네. 이제 위에 SK만 구해주면 되겠다. SK는 2도 여기도 약분해주면 되니까 K에 A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봐주면 되니까 값이라 10, 13 더하기 9라고 표현되니까 10, 22, 220이라고 정답이 나오겠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셈식 변형하는 방법이 이렇게 변형하는구나 라는 것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합과 일반항 구하는 방법들 이용해서 요 식까지 찾아주면은 사실 A를 정리해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 찾아주면 되고,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숫자 대입하는 거, 자연수 대입하면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숫자 무엇일까?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15분 문제도 4점짜리 문제지만 계산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엄청 어려운 문제 역시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집합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2 sin 4분의 파이 x다 이렇게 주어졌죠. 아, 얘가 2 sin 4분의 파이 x 그래프다라는 거죠. 주어진 이렇게가. 그 다음에 직선 y는 루트 2랑 만나는 두 점이 a, b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찾아줘야겠네. 2 sin 4분의 파이 x가 루트 2가 되는 친구를 찾자. 그러면 뭐? 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루트 2여야 되고, 특수각이죠. 얘는 사인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 파이여야 될 테니까 x값이 1인 거 또는 3이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점의 좌표가 1, 루트 2 또는 b점의 좌표가 3, 루트 3이다 라고 먼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얘기했고, A를 지나는 직선이 Y는 X와 만나는 점을 찾는다. 점을 C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특징은 원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그어줬고, 그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무슨 함수? 원점 대칭이 함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인 함수의 독특한 특징은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C점의 좌표가 B점의 좌표를 원점 대칭시켜주면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찾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사인 세타의 값이네. 그럼 삼각함수의 값이 필요하니까 이왕이면 직각이 있으면 좋겠다. 직각을 만들어 볼까 했더니 C에서부터 이 Y는 루트 2까지 직선 수선의 바를 내려주면 직각 삼각형이 생기고 요 점 이름이 없으니까 D라고 잠깐 붙여주면 요 길 CD 선분의 길이가 2 루트 2다. 그 다음에 AD의 선분의 길이가 4다 라고 찾아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요 A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4니까 16, 8이니까 24, 여기 루트 24가 나올 것이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루트 24분의 2 루트 2다라고 찾아지면서 계산해주면 6, 4, 24니까 2 루트 6분의 2 루트 3, 2 루트 2 약분해주면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각전해주면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점의 좌표 구하는 게 물론 C좌표가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느낌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다 찾았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삼각함수를 구하려면 90도를 찾아주면 좋겠다.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사인 세타를 활용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삼각함수 사인 세타를 활용하는 방법은 넓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3분 AC의 길이 곱하기 AB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 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1 하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2분의 1 AB의 길, 나머지 갖고 하는 게 힘든데요 해도 높이라고 하는 건 AB를 밑변을 하면 나머지 C에서부터 D까지 CD의 길 곱하기 해주면 될 것이다 이게 해주면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인 세타를 또다시 찾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 넓이에서 사인을 활용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으면서 요 방법 해도 사인 세타 구할 수 있다. 요 방법 하다 보면 90도 여기서 튀어나오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주면 16번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나다 빈칸 문제이죠. 문제 주어진 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내가 구해야 될 거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찾아가면 좋겠다 라는 거. 자, 그럼 문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먼저 실수 A가 1보다 크다라고 주어졌고, 자연수 n에 대하여 x는 n이 두 함수 y는 3의 x제곱 3의 a의 x-1제곱 A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얘기해서 선분 Pn, Qn의 길이를 L, 그 다음에 사다리꼴 Pn, Qn, 그 다음에 Qn 플러스 1, Pn 플러스 2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그래서 SK 선분의 길이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넓이들을 더한 것들을 B를 구했더니 5분의 3을 5분의 2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 PQ의 길이라는 걸 구하려 했더니 보다시피 PNQN의 좌표를 다 찾아놨어요. 아, 얼마나 친절해, 맞죠? 그럼 뭐 해주면 된다? 두 좌표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3의 A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A의 N-1제곱, 요게 ln, 길이 ln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의 N제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통인 3, A의 N-1 묶어내면 A-1라고 나오니까 ln, 선분의 길이는 보다시피 첫째 항이 1 들어가면 없으니까 첫째 항이 어떻게 보면 L1이 3A-1 요게 첫째 항이면서 L2는 3A-1에다가 A를 곱한 거 2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공비가 A인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번째 한 가지의 합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공비가 A니까 L이라고 하는 대문자 L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3의 A의 3A-1에 공비 A의 20개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A-1 약분되니까 결국은 L이라는 게 3 곱하기 A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가가 A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에 사다리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살짝 그림이 있으면 좋겠죠. 얘가 Y는 3X라고 Y의 3 곱하기 A의 X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한 칸 움직인 게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생기면 좀 그런데 내가 원한 그림은 요거 아니었어. 한 칸 오른쪽 같다.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Y는 3의 A의 X-1제곱. 그래서 여기가 X는 P, 여기가 X는 P의, 여기가 X는 N, 얘가 X는 N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PN, QN, PN 플러스 2, QN 플러스 2 이런 모양으로 생긴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하는 건 밑변의 길이, 아랫변 길이,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얘가 윗변, 아랫변, 이 선분 길이 사이의 길이를 높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이라고 하는 건 결국 ln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윗변이란 건 ln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높이가 2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n이란 거 우리 아까 구해놨네. 얘네들 약분되면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3의 a-1에 a의 n-1 더하기 3의 a-1에 n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a의 n 플러스 1 이런 모양 나오면서 공통인 3의 a-1을 묶어내면 a의 n-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다 라고 된다는 것도 찾을 수 있다. 문제에서 잘 주어졌죠 사실은. 근데 쌤이 굳이 한번 구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를 구하려 했더니 문제는 얘는 4의 K-1이라 해가지고 1 들어가면 S1, 2 들어가면 S5, 3 들어가면 S9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자. S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A-1 n에다 1 들어가니까 A 더하기 A의 제곱 요거를 더한다. 이게 S1인 거예요. 요게 S1. 그 다음에 S5라고 하는 건 3의 A-1 갈로 열고 n에다 5 들어가니까 A의 4제곱 더하기 A의 6제곱 이런 모양이 S5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적어볼까요? S9였죠. 그 다음엔 3의 A-1 A의 9니까 8 더하기 A의 10제곱 요게 지금 S9다. 이런 형태로 더 해보자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면 혹시 모양이 좀 특징이 보여야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 A의 1제곱 선생님 잘못 적었죠. 여기 A 1제곱이 아니죠. A에 1 들어갔으니까 1이어야 되죠. 여기 1. 특징은 여기 둘 사이의 차이가 2개 항씩 어떻게 보면 난다. 그러면 우리 이 특징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묶어내 볼게요. A-1에 1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얘도 3의 A-1에 1 플러스 A의 제곱을 묶어내주면 어떻게 보면 A의 4제곱이 남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 것도
a-1에 a의 8제곱을 묶어내면은 a1 플러스 a의 제곱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다시 뭐네? 첫째 항에다가 a의 4제곱, 여기도 a 4제곱에다가 또 a 4제곱 곱한 모양이네. 등비수열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공비는 이번엔 어떻게 되니? 공비는 a의 4제곱이 공비이기 때문에 a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3에 a-1 a의 제곱 플러스 1 나올 것이고, 공비인 a 4제곱이 보다시피 5개 항을 더하는 거였죠. 요곳에 5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해볼라 했더니 얘는 a의 20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 a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인수분해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1 a의 제곱 마이너스 1 되는데,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위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3 a 마이너스 1에 a 제곱 플러스 1 a의 20제곱 마이너스 1다라고 되니까 요렇게가 약분되면서 a 플러스 1분의 3a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a 플러스 1, 가는 우리 아까 구했던 것처럼 a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이 나왔네. 잘 구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거를 나눈 값이 5분의 2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넣어봅시다. a의 20 마이너스 1 a의 20 마이너스 1. 얘가 약분되고 3도 약분되니까 a 플러스 1분의 1 남으니까 얘가 a 플러스 1이 2분의 5여야 된다 찾으면 a가 2분의 3이 돼서 다에 들어갈 값은 2분의 3이다 라는 것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차근차근 해서 볼게요. fa라고 하는 건 a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 ga라는 값은 a 플러스 1, 그 다음에 p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니, a의 먼저 루트 2라고 하면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023이 될 것이고, 20p를 구해주면은 30 나오죠. 그러면은 g의 20p는 a의 30 더하는 거니까 31 돼서 31분의 1023을 해주면 되는구나. 31을 1023을 31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 3 정도 하면은 93 빼주면은 7, 9, 93 똑같이 나오네. 33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쌤이 뭐 차근차근히 계산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려고 다 썼지만, 사실은 문제에서 요게 주어졌어요. 또 보다시피 등비수열이야 라는 걸 찾으면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고요. 여기서 SN이 주어졌고 S1, S5, S9, S13, S17 더하자 했으니까 또 적어주면 등비수열 합쓰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쌤처럼 이렇게 많은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긴 해요. 근데 왜 그런 계산이 되었을까 쌤 보여주려고 적긴 했는데, 가나다 문제가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뭐 구해야 되지 이런 것만 잘 판단하면 쉽다는 걸,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학년도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다 문제가 지금 현재 다시 나오고 있지 않아요. 6월 모의평가에 나오지 않았고 9월 모의평가에도 현재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젠 가나다 문제가 역사 뒤편으로 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쌤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도 다행인가요, 여러분들? 좀 저는 아쉬운데, 이게 쉬운 문제여서 생각보다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쉬운 문제여서 좀 아쉬운데, 3학년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어쨌든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집합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인 2x 플러스 3분의 2의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고, 보다시피 이 그래프와 두 직선 y는 3k,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개수를 mn이라 하고, 걔네 차이를 구할 때 요 사이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K값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감각이 좀 필요할 것이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줄라 했더니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안에 있는 함수부터 잘 그려주고 음수 부분에 뒤집어 올려준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위에 있는 함수를 잘 그려야 되겠지. sin 2x 플러스 3분의 2니까 일단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친구일 것이고, 그 다음엔 주기를 생각해 보니까 주기가 2x니까 sin 2x니까 주기가 파이까지죠.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주기가 어떻게 보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2파이까지면은 파이까지 2x니까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2x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기가 다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쌤 편안하게 그리기 위해서 요게 y축 방향 평행 이동한 y는 2분의 3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이 x가 0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x가 0. 그러면 사인 함수가 한 주기가 파이 안에 다 그려져야 되니까 요렇게 생겼다.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파이까지는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가장 높은 지점이 당연히 1만큼 올라간 거니까 얘는 3분의 5.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쌤 잘못 그렸지. 그래 이상하더라. 음수가 아니었는데 했더니 쌤 잘못 적어놨죠. 여기 3분의 2만큼 y축 방향 이동한 거니까 y는 3분의 2고 밑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요 선이 어떻게 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반틈 지점이 바로 x축이 되면서 이 아랫부분이 뒤집어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여기 딱 반틈 지점이 아니라 거리가 1이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올라온 게 3분의 1까지만 올라와야 되니까 3분의 2의 딱 반틈까지만 올라와서 요게 바로 지금 주어진 요렇게 생긴 게 요게 x축 빨간색으로 딱 그려준 게 요게 x축, 그 다음에 여기 y축, 여기 y는 3분의 2 지점, 요게 바로 y는 절대값 sin 2x 플러스 3분의 2라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다시피 해주고 얇게 하나 선 싹 그어보면 얇은 선 여기가 어떻게 보면 3분의 1 지점이 되겠죠. 3분의 1 지점. 요렇게 생긴 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y는 k랑 y는 3 y는 3k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편안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y는 k가 어디 있는가 좀 판단해 주고 3k가 어디 있는가 좀 판단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점의 개수가 좀 달라지는 지점은 어떨 거냐면 일단 xk 값이 양수이면 0보다 큰 부분에서 무조건 생기고 3분의 1 가기 전에는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생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위로 좀 더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가다가 결국 여기는 3분의 5 지점이 되겠죠. 거기선 2개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점의 개수는 2개, 4개, 여기선 5개. 또 조금 더 내려가면 4개. 그 다음에 여기 또 접하는 경우는 6개. 그 밑으로는 또 8개, 4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특이한 건 전부 짝수인데 딱 하나 지점만 홀수야. 어디? 3분의 2 지점만 홀수다라는 거. 그럼 올라가서 볼까요? 만나는 점의 개수의 차이가 3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뜻은 만나는 점의 개수의 차이가 3이라고 나왔다는 건 홀수 짝수 형태여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홀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둘 다 짝짝은 안 되니까 무조건 어떤 수는 좀 끼어 있어야 된다. 3K든 K든 하나는 요 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좀 굵은 선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둘 중에 M인지 N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5가 되는 거면 나머지 한 친구는 3이 둘의 차이가 3이 되려면 2 또는 8이 돼야겠죠. 나머지 한 친구는 여기가 지금 5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교점은 8 또는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8이 나오는 경우는 밑으로 가야 되고 2가 나오는 경우는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K면 여기가 3K가 되냐 했더니 맞지 않거든요. 그럼 뭔 소리야? 여기가 3K가 되면서 그 밑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K가. 그러면 K 값이 결국 얼마나? 3K가 3분의 2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따라서 K 값이 9분의 2구나 라고 찾아지고 9분의 2일 때는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교점이 8개 맞게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8개 맞게 나온다는 거죠. 아, K 값이 얼마? 9분의 2인 걸 찾아지는 거죠. 그럼 9분의 2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해 합을 구해봅시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건 그러니까 fx는 k의 실근의 합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 여기 쌤 지금 칠하는 요 점과 요 점이 또다시 여기 가운데 그럼 여기는 얼마냐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니까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요 두 점의 합은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칠하는 요 두 점의 합도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두 점은 그럼 여기가 2분의 여기 좀 찍어줘야 돼요. 쌤 잘못 찍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인 거죠. 0이고 여기가 파이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 두 점은 어떻게 보면 여기 2분의 파이 쌤 여기 다 잘못 적었죠. 미안해요. 쌤 잘못 적었다. 쭉쭉쭉쭉. 가장 끝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요 두 점의 합은 대칭 여기 딱 절반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니까 두 점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점의 합은 역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오른쪽 끝이 파이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은 역시나 어디 얘네 둘 사이인 4분의 3파이의 대칭이니까 2분의 3파이 그 다음엔 또다시 생기는 이 두 점의 합도 역시나 대칭 가운데 대하여 대칭으로 나타날 테니까 합은 2분의 3파이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럼 실근의 합은 얘네 둘 더하면 마이너스 파이 얘네 둘 더하면 3파이니까 실근의 합은 2파이가 되는구나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랑 y는 k의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고 점의 개수가 보다시피 홀수 3이라고 나왔는데 특징적인 건 3이 되기 위해서는 홀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다. 어디? 3분의 2. 그러면 3k든 k든 하나는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독특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이런 지점이 무조건 특징점.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는 웬만하면 대칭성 되면 짝수가 나오게 되는데 사인 함수 같은 경우 시작 지점에 대하여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까지 들어가면서 시작 지점에서 홀수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대칭이어서 짝수가 나오는데 홀수가 되는 경우는 시작 지점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특수한 지점들에 대한 문제가 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유일하니까. 그런 것 중에 많이 나온 게 극한, 접선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독특한 특징 그 점에서 많이 변화한다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많이 나오는 문제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는 경우는 찍어도 어디 이런 지점 시작 지점이라던가 극대극소 우리 수투에서 배우면 극대극소 또는 접선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는 한 점이 a점 여기가 x1, y1이라고 주어졌고 요것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y는 2의 x제곱이 만나는 점 여기가 b점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가 b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엔 두 점 BO 여기 O점과 B점과 O점을 지나는 형태로 내가 직선을 새롭게 그려서 y는 2분의 1의 x제곱 x와 만나는 점이 C점이 된다라는 거. 되게 독특하게 점들이 좀 많죠. 여기가 C점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만들어진 점들 가지고 삼각형을 그려주면 찍힌 세 점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OAB라는 요 삼각형이 있고 OAC라는 요 삼각형이 있는데 넓이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삼각형 넓이가 2배인 거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 문제에서도 우리 비슷한 문제를 조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지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좀 가까이 가서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OC라는 선분과 OA라는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OA의 선분의 OC 선분의 2배인가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2배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 A점과 B점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자, 어떤 게 독특하냐 했더니 지금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보니까 특징이 밑이 같은 함수예요. 그럼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라면 y는 x라는 직선이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면 된다. 조금 더 5점을 지나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y는 x라는 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y는 x의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대칭이라는 거 첫 번째 하나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내가 그린 직선이 기울기가 몇이냐 했더니 1이에요. 얘네는 수직하고 있다는 게 또다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A와 B라는 게 결국은 대칭 모양으로 있구나. 이 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선분 위에 있으니까 A점과 B점이 Y는 X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Y는 X 대칭인데 보다시피 O점이 그 위에 있어. Y는 X 위에. 그러면 OA라는 선분의 길이와 OB라는 선분의 길이는 같은 길이가 되겠죠. 여기가 같으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그려지는 거니까 OA와 OC의 길이가 OA와 OB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OA 선분의 길이와 OB의 선분의 길이가 같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엔 대칭이란 걸 알 수 있는 건 X1과 Y1이 같다는 거 하나, X2와 Y2가 같다는 것. 쌤 잘못 적었죠? X1이랑 Y2랑 같고 대칭이니까 X2랑 Y1이랑 같은 거죠. 여기 X1, Y1, 여기 X2, Y2라고 하면 바로 X자, Y자, XY를 뒤집어 주는 게 대칭 형태가 되는 거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서로 거꾸로 같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좋아. OA라는 선분의 길이랑 OB라는 선분의 길이 같으니까 결국은 내가 파악해 주는 건 OB 선분의 반틈이 OC 길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큰 삼각형을 한번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OAB 라는 요 삼각형이 있죠. 지금 OAB라는 삼각형. OAB라는 삼각형이 있고 갑자기 꺼졌어. OAB라는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OAC라는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그려지네. OAC. 근데 딱 그려놓고 보니까 OAC라는 건 OAB 위에 있는 안에 있는 삼각형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고 안에 있는 삼각형의 특징인데 보니까 넓이가 반틈인 거예요.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반틈,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2배 하면 OAB가 된다 얘기했거든 문제에서. 그럼 뭐야? 안에 있는 삼각형인데 반틈이 됐네? 그럼 뭐가? 똑같이 겹쳐 있는 점이 A에서부터 수선에 발 내린 점을 내가 높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내가 높이라고 얘기를 해본다 생각하면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OC의 길이에다가 요 파란색 초록색 선의 길이를 곱한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OAB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는 OB의 길이에다가 초록색 3분의 길이를 곱해준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2배가 된다는 건 OB 선분의 길이가 OC 선분 길이의 2배랑 같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획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넓이가 2배라는 거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선분의 길이가 2배인 걸로 내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x2, y2였고 여기가 x3, y3였는데 한 직선 안에 있는데 얘가 선분의 길이가 딱 반틈이 돼야 된다는 건 바로 x3라던 게 2분의 x2
y3라는 게 2분의 y2 이게 중점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원점과.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했더니 x2라는 게 2x3랑 같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문제에선 x2와 y1을 더하자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있죠. y는 x 대칭이란 것 때문에 y1이 x2랑 같으니까 x2 더하기 y1이란 건 결국은 2배의 x2랑 같을 것이고 x2라는 게 2x3랑 같다 했으니까 얘는 4x3랑 같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된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건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제는 값이 조금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안 쓴 게 뭐냐 했더니 y3랑 2분의 1 y2랑 같다는 거. 말이 안 나오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해봅시다. y3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했더니 y3라고 하는 건 y3라는 거는 어느 점이냐 했더니 2분의 1의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y3라는 건 2분의 1의 x3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y2랑 2y3랑 같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x3라고 하는 건 y2랑 같을 거예요. y2랑. 그 다음에 y2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냐 했더니 바로 y는 2의 x제곱 위에 있으니까 y2는 2의 x2제곱이랑 같을 테니까 얘는 2의 x2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x2라는 게 2x3랑 같네 2x3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전부 2로 표현되니까 왼쪽도 2로 바꿔주면 2의 1-x 3제곱이 2의 2x3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제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라고 찾으면 되겠다는 거죠. 1-x3가 2x3랑 같으니까 x3라는 친구가 결국은 3분의 1이었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기울기를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기울기 m은 x3분의 y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x3가 3분의 1이네 y3는 2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네 라고 바꿔준다고 하면 기울기 번분수 계산해주면 3 곱하기 2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귿도 맞구나 라고 찾아주면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엄청 복잡한 형태는 아니었고 기하적인 또는 지수 로그 함수의 특징 미치 같은 지수 로그 함수는 어떤 특정 선에 대하여 대칭이 될 것이다. 물론 평행이동하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치 같은 로그는 어떤 특정 직선에 대하여 대칭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라는 거. 지금은 밑과 진수 같고 밑이 같고 평행이동하지 않은 기본 형태의 직선들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란 거 가지고 x1 y a점 b점이 대칭 y는 x 대칭이어서 좌표값이 같다는 거 찾을 수 있고 넓이가 2배가 됐다는 거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거 확인해주면 나머지 문제 차근차근히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선분 A, B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A, CA의 길이는 8이라고 주어졌고 2등변선이 BC와 만난 점이 P다라고 해서 다음 값을 구하자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좀 좋을까라는 셈은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 눈에 띈 걸 좀 먼저 확인해 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맨 처음 눈에 띄는 건 2등분 선이어야 되는데 쌤이 방과 후 수업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2등분 선의 성질이죠. 2등분 선의 성질은 오징어 모양 나오면 그 길이가 같다. 여기 오징어에 의해서 길이가 같아진다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BP의 선분의 길이와 CP의 선분의 길이가 4대 8, 1대 2로 길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전체 길이가 A인데 여기가 1대 2로 길이가 돼야 된다는 건 BP의 길이가 3분의 1A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3분의 2, CP의 길이는 3분의 2A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길이가 a 사인 b와 사인 c의 길이의 합이 6 루트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모양을 좀 쓸 수 있을까라고 쌤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공통으로 있는 각이 여기가 각이 공통 각이 있으니까 쌤은 여기를 세타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인 B, 사인 C가 있고 세타라고 표현하는 순간 맞은편의 친구들이 뭐냐 했더니 3분의 1A, 3분의 2A니까 여기서 저런 모양이 좀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인 세타분의 3분의 1A라고 하는 게 사인 B라는 걸 좀 사인 B를 좀 써먹기 위해서 사인 B분의 맞은편에 있는 AP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사인 세타분의 3분의 2a라고 하는 것은 사인 c분의 역시나 c의 맞은편에 있는 길이가 ap이기 때문에 ap의 3분의 1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p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사인 a 사인 b, a 사인 c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3분의 1a 사인 b라고 하는 것은 AP 3분의 1에 사인 세타랑 곱한 거랑 같으니까 A 사인 B라고 하는 게 3AP 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3분의 2A 사인 C라는 게 AP에다가 사인 세타랑 곱한 거랑 같으니까 A 사인 C라고 하는 건 2분의 3 AP 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사인 B 플러스 사인 C라고 하는 것은 2분의 9 AP의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6 루트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P라는 길을 구하려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될 것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했더니 구할 방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길이가 AB였는데 B의 맞은편에 있는 길이가 8이라는 걸 또 써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쌤은 요 각의 크기를 2세타라 두면서 사인 2세타분의 맞은편에 있는 각 A, 맞은편의 길이 A 한 개, 사인 B분의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똑같은 이유로 사인 2세타분의 A라고 하는 게 사인 C분의 4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사인 B는 8 사인 2세타가 되고 A 사인 C는 4 사인 2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둘 더한 값 A 갈로 열고 사인 B 플러스 사인 C라고 하는 게 12 사인 2세타가 되고, 요 값이 문제에서 6 루트 3이라고 줘졌기 때문에 사인 2세타라고 하는 게 12분의 6 루트 3, 즉 2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60도일 때, 흔히 말하는 60도일 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에서 보면 BAC의 각도가 90도보다 크다고 주어졌으니까 60도가 아니고 좀 더 큰가, 120도인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120도인 걸 찾으면 2세타가 120도니까 세타는 60도라고 두고 여기가 사인 2분의 3이라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9분의 2 루트 3분의 2 곱하기 6 루트 3이라고 계산해주면 되니까 루트 3약분 해주면 3분의 8이라고 나오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